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제국주의가 어떠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근대로 넘어와서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시민혁명,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 이런 얘기 했었고요. 시민혁명에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폴레옹 이후에 뭐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래서 뭐 7월혁명이다, 2월혁명이다, 뭐 차티스트 운동, 독일, 이탈리아 통일, 뭐 남북전쟁, 라틴 아메리카 독립 등등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얘기로 우리가 산업혁명 등등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제국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국주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혁명 공부를 했어요. 자,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무슨 걸로 연결이 돼 있냐?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슨 주의가 발달을 했죠? 자,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습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죠?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죠. 더욱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 뭐다?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욱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원료를 수입할 곳, 그 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상품을 판매할 곳,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잉여 자본을 재투자할 곳,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는 무엇을 더욱더 얻고 싶어 한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곳. 식민지를 더욱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맞물리게 됩니다. 자, 제국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먼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발달 단계를 이룩한 강대국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드는 그러한 팽창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우리가 제국주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제국주의를 표현하는 그림이죠. 보게 되면은 서양권, 지금 서양인들이죠. 자, 백인들, 아무래도 당시에 먼저 산업혁명을 통해서 강대국이 되었던 나라들이 백인들이다 보니까요. 자, 보게 되면은 자본가가 원주민 입에다가 막 뭘 붓고 있어요. 그리고 이 원주민을 군인, 국가를 상징하겠죠. 국가가 막 쥐어 짜내는 거예요. 이렇게 압착기를 꽉 눌러가지고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 똥구멍에서 막 금화, 자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즉이보다 더욱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원주민, 여기서는 뭐 흑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시아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리고 서양인들의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교사는 이를 못 본 척하고 있다. 네. 그런 어떤 풍자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교과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제국주의가 이런 것들이죠. 가운데 영국 이 문어잖아요. 문어가 막 사방에다 발을 뻗들이고 있어요. 아일랜드, 자마이카, 캐나다, 인도, 이집트 등등의 세계 곳곳에다가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려고 이제 마술을 뻗치고 있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 진화론이고요. 하나는 인종주의예요. 이 두 가지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진화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 진화론.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화론을 사회에다가 적용한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자,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죠. 자, 진화론은 과학 영역이에요. 자,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연 세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자연 세계라는 것에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한다? 발달된다. 진화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적자 생존. 적절한 놈들이 생존하고 약육 강식. 약한 놈들은 강한 놈들의 고기가 되어서 먹힌다. 즉 강하고 잘 적응한 존재들이 살아남고 그러한 경향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자연세계는 발전하고 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더라. 이게 진화론의 개념이었죠.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과학의 영역을 어디로 끌고 온다? 사회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인간 세계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흡사,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인 척 하는 거예요. 자, 인간 세계도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더라. 마치 동물이 좀 더 복잡한 쪽으로, 좀 더 잘 적응한 쪽으로 진화하다시피, 자, 인간의 사회도 단순한 데서 복잡한 쪽으로 진화한다. 역시나 진화한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약육, 강식, 적자, 생존처럼 강력한 국가가 강력하지 못한 국가, 발달된 국가가 덜 발달된 국가, 잘 나가는 민족이 못 나가는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처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입니다. 과학이 아니지만 과학인 척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주의를 좀 정당화했다, 뒷받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사회 진화론과 또 마찬가지로 인종주의라는 것이 또 이 시기에 유행을 합니다. 자, 인종주의, 인종 간의 우열, 그러니까 잘난 인종과 못난 인종이 존재한다. 백인은 잘났으며 그 이외에 유색인종은 못났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이 다른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단합하는 것은 정당하다. 당연하다. 뭐 이러한 이론이 바로 인종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기에 유행했던 영국의 비누 광고 선생님이 갖고 와봤는데 보면 아주 재밌어요. 백인 아이가 이 비누를 아이에게 딱 씻겨주니까 흑인 애가 와 하면서 이제 몸이 이제 막 하얘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흑인보다 백인이 더 좋다라고 하는 기본 마인드가 깔려 있으니까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어떠한 인종주의가 만연했다. 그리고 이 인종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제국주의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국주의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어떤 생각을 했냐. 식민 지배하는 것들. 제국주의 국가로서 다른 국가를 식민 지배하는 것은 오히려 식민지인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냐. 유명한 그림이죠. 아프리카 위에 서 있는 이 사람. 세실 로즈라고 하는 영국인 대표적인 제국주의자예요.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우리가 세계를 더 정복할수록 인류에게는 더욱 이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도덕적인 잘못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점. 네, 재밌죠? 자, 비슷한 걸 엿볼 수 있는 걸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자료가 바로 키플링의 백인의 짐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어떤 역경, 어떤 힘듦이 있냐?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을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인들은 짐이 있대요. 백인들은 어떠한 짐을 짊어지고 있냐?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어야 되는, 원주민들을 아주 힘들게 시중드는 짐을 짊어지고 있대요. 이게 백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도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볼게요. 제일 꼭대기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밝게 빛나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 힘든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 영국인이랑 미국인, 백인들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짊어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누구를? 다양한 유색 인종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너네들은 아직 문명이라고 하는 단계에 못 갔잖아. 우리가 영국인, 미국인, 유럽인들이 너희들을 짊어지고서 우리가 너네를 문명이라고 하는 인간의 단계로 데려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배는 오히려 식민지인들에게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 제국주의자들의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가 나날이 더욱더 커져가면서 강대국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를 누가 많이 차지하나 이런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요. 보게 되면 막 지구를 깔라먹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는 제국주의가 어떠한 개념인지 공부해 왔으니까 지금 제국주의 국가들의 예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우리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왜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을 것이냐?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밤이 찾아와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딘가에는 낮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역에 어딘가는 해가 비추고 있다. 뭐 이러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식민 지배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오늘은 다른 지역보다도 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식민 지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8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국주의가 막 뜨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영토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30년 후가 되면 유럽 국가들,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몇 년 채 지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온통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나눠 먹기를 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파란 색깔은 프랑스 식민지고요. 핑크 색깔은 영국 식민지, 뭐 독일 식민지, 뭐 이런 식으로 다 갈갈이 쪼개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민지를 차지했던 나라 역시나 영국이죠. 영국은 이른바 종단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종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이거 종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쭈루루루 내려와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이르는 그러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정책을 우리가 종단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횡단 정책. 역시나 영국만큼이나 많은 식민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알제리 지역에서부터 쭈루루룩 내려와서 마다가스카르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횡단 정책. 그리고 이런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로 누가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는 뭐 이렇게 경쟁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지역이 영국과 프랑스 등의 제국주의, 여기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당시 사진을 보게 되면 볼 수 있죠. 가운데 백인 아저씨 한 명 딱 있고요. 나머지는 다 흑인이에요. 보게 되면 아마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한 것 같아요. 농장들 같죠. 자, 그런데 이제 흑인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시키고 있는 그러한 백인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영국이랑 프랑스만큼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진 않았지만 또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또 제국주의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벨기에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보게 되면은 흑인을 콩고 사람을 착취하는 이제 벨기에 레오폴드 2세라고 하는 이제 벨기에 왕 뱀처럼 그려져 있네요. 모습을 그린 풍자화도 있고요. 벨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콩고라고 하는 지역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워낙 가장 악명 높은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특별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로 식민 지배를 굉장히 가혹하게 했냐. 콩고의 당시의 특산물은 고무나무였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고무를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 지배자들이 일정량의 고무를 당시에 원주민들에게 채취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했냐. 사진 자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했어요. 자, 이 사진 보면 여러분들 그죠? 다 팔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정한 노동량만큼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벌로서 신체를 절단하는 그러한 형벌을 내린 거죠. 굉장히 뭐 천인공노할 그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잔인한 사진이고 마음 아픈 사진이지만 사실 이러한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같이 갖고 왔습니다. 또 한 장 더 준비를 했어요. 자, 이것도 비슷한 사진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손과 발입니다. 이 사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팔 이렇게 접고 있는 거여서 이 사람은 팔 멀쩡히 있어요. 발도 멀쩡히 있죠. 이건 뭐냐면 이 보고 있는 표정이 슬퍼 보이죠? 이 아저씨의 애기의 손과 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손과 발을 자르면은 노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더 채찍질하기 위해서 이 아저씨의 아기의 손과 발을 자르는 그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모습. 보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겠죠. 친구들이겠죠. 친구들의 시선이 굉장히 쓸쓸한 슬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나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문명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자기들의 그런 자본주의적인 이득을 추구했던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슬픈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런 TV 프로그램 본 적 있나요? MBC에서 방송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끔 뜨는 선생님도 보긴 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초대돼가지고 이제 손님으로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오는 프로그램 편이 있었냐면 루안다라고 하는 콩고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 있어요.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팀이 왔던 그러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사람들이 왔는데 루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 보니까 전쟁기념관에 갔어요. 우리나라에 좋은 데 많은데 왜 전쟁기념관에 갔냐? 보니까 루안다에도 마치 우리나라처럼 루안다 내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안다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루안다 내전, 20세기 최악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루안다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뿌리가 무엇이냐? 남은 벨기에의 식민 지배 정책에 의해서 어떤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에서 출발돼서 내전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픔이 있는 나라가 루안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루안다의 사람들이 전쟁기념관에 왔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잘 하고 뭐 눈도 보고 눈이 안 내릴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죠? 그래서 눈도 보고 재밌게 해서 뭐 한국 사랑해요 정말 그리워요 하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루안다 편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해피엔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루안다 편 바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지 광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는 뭔지 예고편을 딱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광장, 초콜릿 와플 맥주의 나라, 벨기에, 짜잔 이렇게 돼버린. 루안다가 벨기에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방송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벨기에 짠 이렇게 돼버린 거죠. PD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항의를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PD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같은 현대인으로서 같은 세계인으로서 여러분들 잘 감수성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많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제국주의의 물결이 아프리카를 공격할 때 아프리카에서 그러면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지 않은 나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첫째 먼저 딱 보게 되면 보이죠? 색칠 안 된 나라 여기 어디냐 바로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아프리카를 보면은 여기 코끼리 뿔처럼 뚝 튀어나와 있는 데 있어요. 이 뿔 바로 안쪽이다 생각하면 돼요. 여기 뿔처럼 튀어나와 있는 데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해적으로 유명한 소말리아가 뿔 튀어나와 있고요. 이 소말리아 안쪽이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라고 하는 왕 때부터 적극적인 다양한 근대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고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제국주의 국가인 이탈리아랑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당시 유명한 전투인 아도와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의 기록화인데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와 싸우고 있는 에티오피아 양쪽이 어때요? 양쪽 다 비슷한 수준의 무장을 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근대화된 에티오피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승리를 하고요. 결국에 에티오피아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국주의의 물결이 휘말려 있는 동안에 스스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가 매우 유명한 나라로 유명을 하고 또 유명하고요. 근데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또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한국에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 전쟁 때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줍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지상군을 보내줘요. 자, 우리나라가 북한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정말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는 거랑 진짜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는 거랑은 또 달라요. 물자나 무기를 지원해주는 거랑 진짜 싸우는 병력을 보내주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티오피아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약 3,500명 정도의 군인을 직접 보내주었고요. 실제로 이 중에 600명 이상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 253번의 전투에 참가했대요. 그러니까 뭐 멀리서 왔다 그래서 막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싸운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옛날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키는 것의 가치를 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군대를 우리나라에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진짜 얼마나 먼 지구 반대편에서 왔어요. 눈도 안 내리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또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정도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또 선생님이 당부를 해봅니다. 자, 에티오피아 이외에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사실 라이베리아는 에티오피아처럼 스스로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몇 개냐라고 했을 때 에티오피아 하나를 꼽고요. 지배당하지 않은 나라가 몇 개냐 했을 때는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해요. 자, 라이베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이 시기쯤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발생을 합니다. 그 노예 해방된 흑인들을 미국 사람들이 야, 너네 흑인들 노예 해방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너네 고향 아프리카지? 라고 하면서 라이베리아 여기다가 흑인들만의 나라를 세워줘요.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웃긴 게 아프리카가 고향인 흑인이라고 해도 여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수많은 나라 중에 뭐 여기 이만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왔을 텐데 그냥 야 너네 흑인이니까 고향 아프리카지 우리가 너네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미국인들이 다 여기 라이베리아를 보내버려요. 몇몇 흑인들을. 그래서 사실 라이베리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살다 온 흑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흑인들을 차별하고 막 이런 문제도 발생해요. 우리는 미국물 먹은 흑인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그것도 자세하게 보면은 굉장히 아픈 역사기는 한데 그래서 라이베리아라고 한 나라가 있다 정도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에티오피아예요. 알겠죠? 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티오피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국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제국주의가 무엇이겠느냐? 자, 열강들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산업 생산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자본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해외에다가 식민지 쳐들어가서 걔네들이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제국주의다. 자, 제국주의를 정당화한 사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 진화. 사회도 자연처럼 진화하더라. 발달된 국가가 못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 과학인 척하는 거예요. 자, 인종주의. 인종에 따라서 우열이 있다. 잘난 인종이 못난 인종 지배하는 거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 나라의 제국주의 얘기도 공부를 했어요. 대표적인 나라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부를 했죠. 아프리카를 위에서 아래로 가르는 종단 정책, 이집트부터 남아공까지. 아프리카를 옆으로 가려는 횡단 정책, 알제리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플러스 아주 잔인한 제국주의. 콩고를 지배했던 어디 콩고바이 벨기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자유를 얻었던 나라 어디 있냐? 에티오피아.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